프롬 소프트웨어는 최고의 걸작만을 내는 회사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커뮤니티에서 많은 비판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비판은 3연속으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엘든링 황금나무의 그림자의 너무나 악랄한 난이도 설계, 그리고 엘든링 밤의 통치자의 크로스플레이 미지원 등 조악한 시스템, 마지막으로 내년 나오는 스위치2 독점 신작인 더스크 블러드를 싱글이 아닌 멀티플레이 기반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황금나무의 그림자에 관하여 당시 X유저 JFJ는 미켈라에 대한 테마와 로어는 멋있지만 이 쓰레기 같은 게임을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불평하였고, 앨범통에 대해서도 당시 레딧 유저 A 아니메는 엘든링 밤의 통치자에 대한 제 생각은 이 게임이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는 프롬소프트가 새로운 영역을 탐구한다는 비판이 아니라 밤의 통치자라는 컨셉 자체에 대한 제 불만입니다. 밤의 통치자는 대기업이 흔히 따르는 패턴, 즉 스토리 중심의 게임으로 큰 성공을 거둔 뒤 멀티플레이어 게임으로 전환하면서 원래의 걸작 특유의 감성을 잃는 모든 경고 신호를 보여줍니다 라며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더스크 블러드에 관하여서도 유저 크레이트는 멀티플레이 중심 게임이라 호감이 가지 않으며 스위치2 독점이라는 점은 높은 게임 가격이 예상되기에 기대가 잘 되지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프롬소프트의 최근 행보들에 대해서 골수 팬들은 프롬이 이전답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인 요즘 발표되고 있는 프롬의 성과들은 그 우려의 목소리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에 흥미롭습니다. 엘든링 본편은 3천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대흥행하였습니다. 그리고 DLC 황금나무의 그림자는 앞서 말씀드린 초기 악평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1000만 장 판매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는 프롬소프트의 과거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확 와닿습니다. 예를 들어 세키로, 섀도우 다이 트와이스는 출시 4년이 지나서야 1000만 장을 달성했고, 다크소울 3는 거의 10년 동안 누적해서 1000만 장, 블러드본은 760만 장, 아머드코어 6는 300만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황금나무의 그림자는 DLC임에도 불구하고 1000만 장이라는 웬만한 게임의 본편 수준의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은 악랄한 난이도로 인한 커뮤니티의 강한 비판 위에서 이뤄낸 것이기에 흥미롭습니다. 출시 초기 스팀 리뷰가 복합적으로 떨어졌고, 이유는 보스들이 과도하게 체력이 많고 한두 방만 맞으면 사망하는 난이도 설계, 그리고 그림자나무 파편 같은 생소한 시스템과 그걸 모으기 위해 맵 구석구석을 강제적으로 돌아다녀야 하는 것 등을 지적하며 지옥 같은 경험이라고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패치를 통해 약간의 난이도를 조정했지만 초기 반발은 분명 거셌고 게임성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남아있는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판매 1000만 장 돌파를 했다는 것은 정말 흥미로우며 개인적으로도 약간 의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통받고 좌절하는 경험을 1000만 명이나 선택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황금나무의 그림자의 흥행은 게임이 악랄한 난이도로 인한 스트레스와 낯선 시스템에서 오는 반감,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 게임은 몇몇 요소가 안 좋게 도드라졌을 뿐 대다수가 극찬한 메스메르 보스전, 폭룡 베일전의 웅장하고 압도적인 연출, 본편부터 이어지는 미켈라의 행적을 따라가는 흥미로운 스토리,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개성 넘치는 NPC들, DLC 첫 진입에서부터 감탄을 자아내는 풍경 그래픽과 특색 넘치는 지역 디자인, 레이디 소드, 역수검, 선풍각 등등 새롭게 추가된 무기. 이 게임은 호평받아 마땅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엘든링 본편 이후 타사 게임, 타 장르 모두 포함해서 미우나 고우나 이 정도로 강렬하게 플레이해본 게임이 있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또한 엘든링의 스피노프이자 멀티플레이 게임인 밤의 통치자는 최근 500만 장 판매를 달성했습니다. 발표와 동시에 우려를 낳았었고 출시하자마자 부정적 평가를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정말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출시 당시 난이도와 성능 문제로 스팀 리뷰가 복합적으로 떨어졌고 보스 전투가 지루한 노동으로 비판받았으며 커뮤니티에 온통 이 게임의 앞날을 비관하던 목소리로 넘쳐난 것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 역사상 최초로 멀티플레이 게임 시장에 진출하여 큰 상업적 성과를
성과를 냈다는 점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 두 작품과 엘든링 본편을 포함한 프랜차이즈는 프롬소프트웨어에 막대한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본편 3천만 장, DLC 1,000만 장, 밤의 통치자 500만 장으로 총 4,500만 장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타이틀의 평균 가격을 단순 계산했을 때만 해도 약 3조 원이 넘어가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골수 팬들의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젠 더스크블러드의 차례입니다. 어찌 보면 더스크블러드는 앞선 황금나무의 그림자와 밤의 통치자보다 더 큰 우려를 받고 있습니다. 멀티플레이 기반으로 제작된 점과 스위치2 독점 출시가 주된 이유입니다. 게다가 블러드본과 유사한 톤 때문에 차라리 블러드본 후속작을 만들지 왜 이런 걸 하며 괜히 한 대 더 때리는 여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트레일러 공개 당시 레딧 유저 데킬라 선셋은 프롬소프트 게임에 대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프롬소프트 게임에 돈을 내는 이유는 싱글플레이 액션 RPG를 하기 위해서이지 멀티플레이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리뷰 기다리다가 다른 플랫폼에 풀리면 사야겠네요 라고 하였으며 유저 캐릭터 포지션 5는 이건 또 다른 앨범통 아닙니까? 이 게임이 플랫폼 독점이 아니라 일반 싱글플레이어 소울 게임이었다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라며 비관하였습니다. X유저 JM 또한 싱글플레이 전용 게임을 원했던 사람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위치2를 사고 더스크블러드를 사고 그 다음에 닌텐도의 온라인 구독 서비스까지 사야 하는 3중 장벽은 문제입니다. 그건 정말 비싼 가격이죠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황금나무의 그림자와 밤의 통치자처럼 초기 악평을 딛고 상업적 성공을 거둔 사례를 보면 더스크블러드 또한 섣부른 판단은 금물로 보입니다.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이고 프롬소프트의 신작인 만큼 기대되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더스크블러드의 상업적 성과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